그럼 먼저 진로 독서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방법을 보게 되면 이제 독서의 효과로 보면 책 속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간접적인 지도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독서가 가장 중요한 건 끝판왕이라는 거죠. 뭐냐면 그 끝판왕이라는 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건 뭐가 있죠?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거는 지금 영상에 따른 간접 교육도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독서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그 독서를 또 다른 식으로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게 영상 자료를 활용하긴 하지만 영상과 독서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독서는 그거를 봤을 때 실질적 사고적 능력이 훨씬 확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이야기 속이 있다면 그 이야기 안에서 주인공은 어떤 감정이고 책을 읽는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되는지 문제 해결 도움이 아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편협한 관점을 넘어 새로운 자각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요. 편협한 관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저희가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주인공이나 아니면 그 주인공 옆에 있는 조연이나 전혀 다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얘네들과 같은 감정이 아니지? 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즉 새로운 깨달음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배움들이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로 독서는 성숙한 태도를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하므로 진로 교육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진로 독서를 통해서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하게 되고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진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즉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는 코드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일반적 친구들은 코드북이 예를 들어서 만능 열쇠가 아닌 것처럼 실질적 진로 독서를 통해서 이런 진로 탐색의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이해, 목표 설정 및 가치관 확립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진로 선택을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나의 꿈, 롤모델, 흥미, 성격, 적성에 대한 도서들을 읽고 나는 이런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탐색이라는 거죠. 어떤 길들이 있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전공을 해야 돼서 이런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 독서를 시청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원하는 진로 계열을 찾고 계열에 따른 학과들도 찾고 근데 이런 것들도 시중에 가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라딘이나 예스24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도요. 실제 이런 분야별로 책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책들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먼저 중학생은 어떻게 진로 독서를 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시기는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왜 대입이 중학교 때 1차적으로 끝나야 되냐면 실질적 고등학교 때는 준비된 방향을 최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교과 학습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입시라는 압박감과 시간 부족으로 분산된 독서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꾸준히 많은 책들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마저도 현재 쉽지 않죠. 왜? 선행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수준이 급격하게 변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라면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때는요. 진로랑 연계된 독서를 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1, 2 때는 일반적 다양한 독서들을 보면서 다양한 분야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진로 독서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1, 2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요.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의 원하는 진로 계열들을
조금씩 더 넓게 편하게 읽어보는 거, 그리고 계열에 따른 학과를 탐색해야 되는 거, 그 다음 계열학과 관련 독서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학습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숙제, 의무, 책임 이런 것보다는 해야 되는 즐거움, 재미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읽기 쉬우면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책 읽기를 꺼려하거나 집중해서 책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단, 희망하는 진로와 계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3권에서 4권을 정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권만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한 권으로 평가하기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독서에 대해서 독서 이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든가 대입의 축소나 미반영을 해요.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야, 독서 이력이 대입에 축소가 되고 미반영이 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실질적으로 녹일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독서로 활용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세특 또는 창체,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가 소논문 형태의 탐구활동 보고서 안에서도 녹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의 진로 독서 방법으로는 관심 진로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의 진로 독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실질적 독서의 영향력은 이렇게 되지만 더욱 확대가 될 거고요. 면접 때 제가 보기에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특의 독서 활동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이 독서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좋든 싫든 3년간의 여러 책을 읽는데 이를 의미 있는 독서로 이끌려면 뭘까요? 학과 설정, 진로 연계와 관련된 부분들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 연계 또는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과 연계돼서 그 맥이 유지될 수 있는 독서활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과 내용을 심화하고 진로와 관련된 형태의 독서활동을 진행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아이들이 안 읽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너무 흥미 위주로 아이들이 독서를 접근하게 되면 실질적 유의미성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개념을 다룬 책부터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책이지만 그거의 근거 아니면 어떠한 부분의 포인트예요? 바로 진로의 설계와 진로 연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등장인물의 생애, 기초 이론을 담은 책들을 중요하다면 고전, 전문 서적의 난이도 높은 책들을 도전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할 거고요. 의미 세특으로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